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강입니다. EV6 12,000km 조금 안되게 탔습니다. EV6를 타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은 뭐냐, 바로 디자인입니다. 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여러가지 이제 기준 중에서 디자인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소나타보다 지금 K5가 많이 팔리는 이유,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더 많이 팔리는 이유, 이 디자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하기 때문에 더 잘 팔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EV6도 이 디자인이 아주 멋있게 아주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이 타는 사람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준다, 저도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EV6를 타면서 이 디자인의 만족도가 제일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점, 바로 승차감입니다. 제가 이전에 탔던 차들이 승차감이 좋은 차들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EV6를 타면서 느낀 승차감은 제가 지금까지 탔던 차 중에 제일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가 너무 딱딱하면은 주행 안정감은 좋겠지만 평상시 고르지 못한 노면을 달릴 때,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때 좀 허리가 아프다던가 할 수 있고요. 또 너무 차가 물렁물렁하면은 고속 안정성이나 코너링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EV6는 딱 그 중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되게 낮은 편이고요. 앞바퀴나 뒷바퀴에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있지 않기 때문에 무게 균형이 아주 좋다.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인 후륜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이 승차감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 타이어 외경이 되게 크거든요. 요철을 지나거나 방지턱을 넘을 때 이 바퀴의 외경이 크다 보니까 잘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장점, 소음입니다. 이 전기차는 당연히 엔진이 없기 때문에 뭐 엔진에서 들려오는 진동이라든가 뭐 엔진 음이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니로 전기차도 뭐 엔진 소음 같은 건 안 느껴졌는데 사실 그거 탈 때도 되게 조용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EV6를 타고 나니까 다른 니로 전기차 같은 차를 탔을 때 이 주행 소음, 노면 소음이라든가 이 외부 풍절음이 되게 크게 들립니다. 그만큼 이 차가 노면 소음도 잘 잡아주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도 거의 안 들리는 편입니다. 이 공기저항 개수가 되게 낮은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으로 달려도 이렇게 풍절음 같은 게 크게 들리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느낄지 모르겠지만 차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도 외부의 소음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이거는 음악 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 차를 이제 탔을 때 차 진짜 너무 조용하다, 이렇게 달리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윈터 타이어를 끼워놔서 타이어 노면 소음이 조금 들어오는 편이긴 한데 이 순정 타이어, 순정 휠 타이어를 끼워놓은 상태에서는 노면 소음이 진짜 거의 안 들어오는 편입니다. 너무 좋아요. 자, 네 번째 장점, 충전 속도입니다. 충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니로 전기차 탈 때 사실 그 총 주행거리는 불만이 없었거든요. 만족하면서 탔습니다. 그런데 좀 답답했던 거는 장거리 갈 때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또 차에서 대기하는 경우, 밥을 다 먹었는데도 휴게소에서 충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EV6 같은 경우는 충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 가지고 이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려고 들리면 뭐 진짜 잠깐 화장실만 갔다 와도 충전이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ePit이라고 있죠. ePit 같은 경우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충전기를 꽂아놓고 차에서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80%가 차면 차를 이제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서 밥을 이제 막 시켜놓고 막 그러면 벌써 막 80%가 찰 정도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속도 빠른 거 정말 큰 장점이에요, 전기차에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 편의사양이 아주 풍부하다는 겁니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고속도로에서 특히 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쓰면은 뭐 옆에 차가 있으면 차가 있다고 알려주고, 우회전이면 우회전하라고, 당장하라고 막 화살표로 앞에다가 그려주기도 하고,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쓰면은 앞에 차에다가 밑줄을 그어주고 하기 때문에, 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쓰면은 내 앞에 차가 있을 때 내 차가 내 앞에 차를 인식했는지 막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밑줄 쫙 그어주니까 아, 내 차가 지금 내 앞 전방에 있는 차를 인지했구나, 마음의 안심 들기 때문에 이런 편의사양도 좋고요.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도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뭐 원격 시동,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런 것들 아주 편의사양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칭찬하고 싶다. 그 중에서도 이 증강현실 헤더 디스플레이는 이 EV6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EV6를 타면서 장점만 있냐? 그건 아니겠죠.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 전비입니다. 이 기름 넣는 차는 연비라 그러잖아요. 이 전기차는 전비라고 하는데 이 전비가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이 니로 EV랑 비교가 되는데 니로 EV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막 밟고 다녀도 평균 전비가 kWh당 7km. 그런데 이 차는 지금 뭐 겨울철에는 거의 3km대, 뭐 여름이나 이럴 때는 거의 4몇 k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연비가, 이 전비가 니로 타던 전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 주기도 짧아지고, 또 2021년 작년 충전비를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이 EV6를 9월에 샀거든요. 9월부터 딱 충전비가 2배씩 나왔습니다. 이 전기차는 유지비를 좀 아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EV6는 니로 EV에 비하면 충전비가 2배 들어간다. 이거 아주 큰 단점입니다. 이 바퀴가 큰 게 한몫하는 것 같아요. 공기 저항이 낮고 뭐 하지만 바퀴가 너무 크고 휠도 크다 보니까 이 차를 굴리기 위해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 디자인도 그렇고 공기 저항을 위해서 오토 플러시 타입의 그 외부 도어 손잡이를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토 플러시 손잡이가 단점입니다. 문이 잠기면 쏙 들어가고, 주행하면 쏙 들어가고, 또 문을 열면은 톡 튀어나오고,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탔어요. 뭐 만약에 와이프나 애들 태우려고 살짝 굴러가면은 문은 안 잠기는데, 속도가 나야지 문이 잠기니까 문은 안 잠기는데 손잡이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강제로 열면 되긴 하는데 문을 못 열고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문 열어줘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제가 문 열림을 꼭 눌러줘야지 문이 착 하고 열린다는 거, 요거 좀 단점이고, 하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제 운전석 같은 경우는 살짝 헐거워지기도 했고, 열렸다 닫혔다 할 때 문이랑 손잡이랑 스치면서 소리도 북북 이렇게 나기도 해요. 요거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점, 기대했던 것보다 좁은 공간. 이게 뭐 바닥이 평평하고 또 앞바퀴랑 뒷바퀴랑 축간거리도 길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많이 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타보니까 그렇게 넓진 않다. 아이들 카시트 싣고도 발이 안 닿을 줄 알았는데 발은 닿는다. 뭐 그래도 뒷자리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다 보니까 3명이 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탈 수 있고, 2명이 타더라도 다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벌릴 수 있고, 이런 거는 좋은데 생각보다 좁은 실내 공간, 이거는 조금 단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점, 가격에 비해서 고급감이 부족하다. 이게 뭐 친환경 차량이고 친환경 소재, 재활용 소재 이런 거를 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플라스틱이 되게 많이 쓰여졌고요, 실내에. 심지어 이런 A필러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K8이나 소렌토 정도 상위 트림에는 부드러운 천 재질이나 막 스웨이드 재질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EV6는 옵션을 많이 넣어도, 추가해도 이런 부분에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진 않습니다. 플라스틱 소재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암레스트 부분, 이런 부분도 뭐 가죽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드러운 재질 같은 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이런 재질도 많이 들어갔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니잖아요. 차 가격이 꽤 비싼 편임에도 불구하고 내장재나 뭐 여러 부분들에서 고급스러운 소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왕 좀 비싸게 만드는 거 소재라도 좀 비싼 걸 썼으면 하시는 분들, 오너분들에게 더 만족감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점, 이 디자인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 첫 번째 장점이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디자인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천정이 되게 낮게 빠지다 보니까 트렁크 부분에 천장고가 되게 낮고 2열의 천장고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트렁크에다가 높은 짐, 부피가 큰 짐을 실을 때는 이 천장이 낮은 게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터치형 인포테인먼트 공조기, 전환 조작계, 이 터치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쁩니다. 상당히 이쁜데 사실 이 쓰임새가 편리하진 않아요. 매번 내가 원하는 버튼을 바꿔서 써야 되고, 한 번에 이제 터치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좀 불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이런 것들이
터치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이쁩니다. 이쁜데 사실 쓰임새가 좋진 않아요. 이것도 편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눌러도 잘 안 눌릴 때가 가끔씩 있고, 왜냐면 터치를 이제 정확한 곳에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쁘지만 불편하지 않나. 휠 타이어 큰 것도 전비랑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쁘죠. 그리고 이 휀다가 상당히 이렇게 두꺼비처럼 확 부풀려 있습니다. 뒷텐다도 그렇고 앞텐다도 그렇고. 이게 주차할 때나 운전할 때는 조금 불편한 편이에요. 이 휀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실내가 안으로 좀 좁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단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EV6 한 12,000km 정도를 타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5가지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EV6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차인가? 자, 일단 차를 전기차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충전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편하고 멋있고 이런 전기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면은 EV6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가 전기차를 경험해 보고 싶고 저렴한 전비, 저렴한 유지비가 가장 최우선 선택이다 라고 했을 때는 EV6 같은 차보다는 미로 전기차, 이런 차들이 더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